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 녹화입니다. 긴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다 버벅거리네요. 역시 그 피아노 연습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손에 곰팡이가 낀다잖아요. 이 뭔가 시작을 했으면 유튜브도 하루 매일 녹화를 해야만 입에 곰팡이가 안 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휴 동안에 시장에 있었던 이슈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이 월요일 전산자의 갭이죠. 사실 주말에 그닥 좋은 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세션 땡 시작하자마자 미국 지수 선물이 갭다운 출발해서 뭐지?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싹 말아서 계속 강세를 하루 종일 이어갔습니다. 아시아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올라서 마감했고요. 모두 로컬 이슈로 올랐다지만 시장이 공통된 외침이 있어요. 연말까지는 안 빠진다 이거죠. 자,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배당 기산일이었죠.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관이 배당 차익 노린 현물 매수가 시장을 받쳤다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누가 즉 기관 주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배당 차익 노린 현물 매수로 그 다음에 그 강도 시장을 받쳤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FOMC 스테이트먼트도 아니고 네, 시장을 받쳤습니다. 네, 마구 날아간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선물 매도를 차익 실현 차원에서 하다가 오후 1시 이후에서는 적극적으로 선물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기관들이 현 선물을 같이 사들어가면서 막판에는 베이시스를 급격하게 당기니까 봐 강세장이잖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이 배당 기산일 그리고 이 길인 배당락일에 볼 게 뭐냐면요. 그 이 길의 배당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리서치에서 돌고 있는 배당락에 대한 얘기를 보면 코스피 기준 한 44포인트, 그러니까 한 1.58%가 하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차년도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이 길 배당락 회복이 빠릅니다. 과거 배당락일 한번 쫙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 그 갭다운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했는지 또는 아래 꼬리가 달리고 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했는지 이거를 보시면 익년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일 배당락이 나왔어요. 한 1.58% 갭다운이 나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회복하거나 아니면 거의 배당락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내년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시장이 내년에 오를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투자자의 메인 그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배당락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재 변동성인데요. 오늘 변동성이 제법 증가를 했어요. 배당락 이후에 그 시장이 좌우로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감소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변동성이 띄우거든요. 그래서 내일 변동성이 감소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내일 오전장이 풋매도의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싶어요. 예? 풋매도라고요? 네, 풋옵션 매도. 네, 풋매도입니다. 여러분, 풋매수가 아니라 풋매도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풋매도 무서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아휴, 아닙니다. 그, 메일을 제가 그 휴일에 메일 많이 받았는데, 곧버스 어떻게, 물린 거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또 선물 매도 물린 거, 이런 거. 아휴, 여러분, 곧버스는 투기예요. 해지가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투기가 곧버스예요.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연중에 이 몇 번은 곧버스를 살 때가 있어요. 인버스를 살 때가 있고 곧버스를 살 때가 있는데 사실 인버스 살 때도 굉장히 드물지만 곧버스를 살 때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곧버스,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인버스 2X죠. 그 운영하는 그 자산 운용사가 삼성자산운용이거든요. 웃긴 게 코덱스 인버스의 설정액보다 곧버스의 설정액이 훨씬 더 커요. 거의 2배 정도 큽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자, 다시 얘기 들어와서
연중에 이 인버스를 살 때는 한 몇 번 있고 곧버스를 살 때는 정말 드물고 그 대신 풋옵션을 살 때는 좀 더 많은데 이 풋옵션을 살 때는 시장을 좀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곧버스는 사지 마세요 그냥. 예. 그리고 대부분은 풋옵션 매도입니다. 아니 지금 시황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뭐 풋옵션 매도를 얘기를 더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장 경험 많으시고 옵션 거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풋옵션 매도가 무섭지만 사실은 무섭지 않다. 이 표현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다시 시장 돌아올게요. 우리 시장은 뭐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미국 증시가 가만히 있어도 강세 출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을 막 찍어 눌렀어요. 막 엄청나게 세게 찍어 누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점심경 고점을 찍고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워낙 기관이 현선물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뭐 배당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배당락 나온다고 해도 내일 또 땡기잖아요. 그러면 변동성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시장 정말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계속 강하다고 보고 그 풋옵션 매도의 찬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코스피 200은 배당락 맞이해서 시초가가 낮게 갭다운 나오고 있지만 당월물 옵션 시장은 이 만기가 내년 1월에 만기가 됐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배당락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으로 코스피 200이 떨어진다고 하면 옵션 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예. 옵션 가격은 배당락 관계없다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시장에서 매도 5,700억 하고 합성 선물로도 콜 매도 100억에 풋 매수 42억 뭐 나름 숏을 세게 뭐 들고 가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주식 선물을 1,000억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시장을 나쁘게 봤다 이 얘기 아니고요. 그냥 선물 그리고 합성 선물이 좀 고평가가 돼서 그거를 좀 이익 실현했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유럽 세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타임 있는데요. 여러분들 31초 정도만 광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럽은 오늘 그 영국 그 박싱데이라고 해서 놀았죠. 독일은 열렸는데 역시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세션부터 갭상승 출발하더니 독일 지수점을 뭐 본장 시작 전에도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장 시작하고 나서 1%대 상승했고 그 뒤로는 계속 상승폭을 이어나갔다. 그냥 매도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런데 유로화가 강세가 나왔는데도 독일이 신고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볼 거는 이태리 국채죠. 연말 되니까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올해 유럽 채권 시장에서 이태리 국채가 독일 국채보다 뭐 2배 이상 아웃퍼폼했다고 하죠. 아직 이태리 국채가 신고가 찍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미국이 이제 막판에 장중 국채 눌리면서 싹 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채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길 유럽 채권은 갭상승 출발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리스크 온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장중에 유로화 제법 튀었다가 달러 인덱스 뭐 90포인트를 올해는 사수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유로화가 다시 눌렸고요. 파운드, 페소 이런 것도 눌렸어요. 골드도 1% 좀 안 되게 상승을 했다가 다 눌렸고요. 구리도 눌리고 뭐 기름도 48.96달러까지 올랐던 거를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다 눌렀습니다. 어쨌든 증시와 커머디티 뭐 통화 이런 게 좀 다르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이거 리스크 오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연말이고 막 위로 땡기진 않겠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까요? 미국 지수 선물은 트럼프가 뭐 비토권을 행사하느냐 뭐 별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경 이 트럼프가 어쨌든 600달러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이 블룸버그에서 전해졌는데요. 이거 좀 뒷북입니다. 왜냐면 애당초 아시아 세션 오픈할 때 미국 지수 선물이 생각보다 갭다운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일단 주말에 있었던 무슨 안 좋은 뉴스들은 다 리셋된 겁니다 이미. 예. 그리고 나서 아시아 세션 강했죠. 그리고 뭐 그 트럼프 소식 전해지기 전부터 선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락 아니에요. 예. 유럽 열려서 그 뭐 주가 지수 쭉 올라왔죠. 그래서 뭐 미국 지수 선물도 계속 강세였고
거의 미국은 갭 상승이 0.6에서 0.8% 나온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스닥의 매도세가 꽤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거 줌 비디오가 막 부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이평선들 뭐 줌이 깨지면서 눌렸는데 처음 한 2시간 동안만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0.3%까지 이제 하락을 했어요. 플러스 1 거의 뭐 0.8% 갔던 게. 그런데 이제 유럽 마감을 나가서 이 나스닥이 거의 V 반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 S&P 모두 1%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시장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볼 게 이제 러셀 2000이에요. 전산장 시가는 약세였지만 유럽 세션 거치면서 무려 1.79% 상승을 했었는데 문제는 현물 시장 딱 시작하니까 쫙 밀렸죠. 그리고 그 뒤로 러셀만큼은 뭐 나스닥, 뭐 S&P 뭐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거의 뭐 종가 저가로 끝나버렸어요. 마이너스로. 예.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게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시총이 뭐 골고루 분산돼 있다. 뭐 그러니까 뭐 1등부터 뭐 1000, 1000에서 2000등. 응? 그래서 그러니까 1000에서 2000등을 넣은 게 뭐 러셀 2000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시총이 뭐 쭈르륵 분산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러셀 2000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 그것도 한 상위 한 50개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종목에 매도가 나오면 뭐 러셀 나머지 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매도가 나오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소형주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영한다?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만 더 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러셀 밀린 거는 그냥 변동성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내년 1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신년이 첫 거래일이랑 그 다음 거래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지. 지금은 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말에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연말에 그 로또예요. 그 매매하는 것 자체가 괜히 뭐 리스크 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1월 4일 이제 올해 내년이 첫 거래일은 1월 4일 월요일이 되는데 이때는 뭐 세게 지르진 않지만 첫날 뭐 움직이는 것들 조금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 인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따라간 물량 꽤 오래 들고 갈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다 들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뭐 어큐뮬레이션하고 또 해지하고 뭐 그렇게 갖고 가긴 하지만 첫날과 그 다음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때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리고 개별 종목 보면 아까 언급한 이 줌비디오 급락했는데 이 121선을 깼어요.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이 줌비디오 200불 갈 때까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대형주인 빵이 강세였죠. 예. 페이스북, 아마존, 뭐 그 애플,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 예. 강세였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대형주 테크, 빅테크가 강하다는 거는 얘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니까 내년도 실적 장세를 예상하는 매수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금융주도 아이고 금융주도 강세였고요. 그리고 뭐 잡주라고 생각하는 뭐 에어비앤비, 스노플레이크, 도대시 이런 거는 뭐 3%에서 6%대 하락을 했어요. 연말인데 바람 빼죠. 예. 자, 이 정도로 보고 네, 그렇죠.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이 휴일 이후 미국 시장 흐름 보면 내년도 실적 장세 준비하려는 흐름이고요. 올해 많이 부풀었던 뭐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뭔가 강한 테마가 불었던 주식들은 계속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말에 사지 마세요. 그리고 탄탄한 실적이 기록되는 그런 빅테크의 매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 이거 하락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폭락은 더욱더 없죠. 예. 제발 코퍼스 좀 사지 마세요. 풋옵션 사지 마시고요. 물론 갭으로 너무 텄어. 너무 떠갖고 이제 뭐 오늘 예상한 움직임 다 나왔다. 무슨 뭐 5포인트 갭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서 돈 버릴 각오하고 뭘 할 수는 있어도 그냥 단순히 옵션 가격 싸졌다. 또는 뭐 곧버스 밀린다고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실적 장세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첫날과 둘째 날이 그 시장 움직임을 보고 시장이 어떤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럼 둘째 주는 실적 기대감이 뭐 어떤 종목으로 들어서는지 그리고 셋째 주는 그런 기대감이 정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무너질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1, 2, 3주 이렇게 해서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버스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시죠? 야, 그러면 델타가 완전 플러스인 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건 어떠냐? 아이고, 진정들 하십시오. 진정들 하시고요. 자, 잠시 뒤 열릴 코스피 시장에서 볼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이 배당락을 장중에 어느 정도로 빨리 회복한지 보는 게 내년도 시장이 강세장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중요한 요소라고요. 자, 시장 관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